세상은 AI로 난리라는데 영어에다 컴퓨터 용어까지 나오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머리부터 지끈거리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구글 AI 에센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한 편만 집중해서 보시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8시간을 아끼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끝까지 보시면 구글이 왜 이 수료증을 급하게 출시한 이유를, 그리고 본편 영상을 보시면 왜 시니어들에게 이 수료증이 필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만 믿고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질문지 예상 깜짝 퀴즈도 준비해 놨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 이해했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 그럼 로즈의 쪽집게 과외 바로 시작합니다. 구글 AI 에센셜 코스에는 4개의 모듈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듈은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에 대해서예요. 첫 번째로 AI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이 AI를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컴퓨터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잘 익은 사과 사진 수천 장과 안 익은 사과 사진 수천 장을 컴퓨터에게 계속 보여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배워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좋은 데이터를 많이 줄수록 AI는 더 똑똑해져요. 그런데 요즘 난리 난 녀석은 한 단계 더 진화한 생성형 AI입니다. 단순히 맞히는 걸 넘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새로운 걸 뚝딱 만들어내요. 특히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글을 쓰는 모델을 어려운 말로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코스를 만든 구글의 대표적인 AI가 바로 제미나이랍니다. 자, 두 번째 모듈, 생산성 높이기와 AI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똑똑한 AI를 부려먹는 법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AI한테 내리는 지시문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글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Human in the Loop, 우리말로 과정 속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AI가 짜준 아이디어를 앞뒤 안 보고 그대로 갖다 쓰면 절대 안 돼요. 검토는 반드시 우리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점은요, knowledge cutoff라는 거예요. 지식 기준일이라고 할까? AI는 자기가 공부한 날짜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나 오늘 아침 속보는 모를 수도 있죠. 둘째는 hallucination이라고 환각 현상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AI는 모르는 게 나오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안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진짜처럼 속여 넘기기 때문에 AI가 하는 말은 눈으로 보면서도 늘 비판적으로 의심하고 꼭 팩트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듈은 최고의 고난도 코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예요. 여기서 구글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비밀 공식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 핵심 무기 바로 TCREI 프레임워크입니다. AI한테 대충 물어보지 말고 친절하고 완벽한 업무 지시서를 쓰라는 5단계 공식이에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task, 작업입니다. AI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때 너는 30년 경력의 장인이야 처럼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면 훨씬 프로페셔널한 답이 나옵니다. 둘째, 컨텍스트입니다. 맥락이죠. 배경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AI에게 질문할 때
이 맥락을 넣어주는 것과 넣지 않은 것은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줘 하고 질문했는데 만약 질문한 사람이 매운 걸 못 먹는 7살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라거나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였다면 AI가 준 답은 전혀 쓸모없는 답이 됩니다. 즉 AI가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라는 건 사정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답을 누구에게 쓸 것인지 배경 지식을 미리 깔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reference 또는 example, 예시입니다.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런 거야 하고 예시 문장을 두세 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시 문장을 참고로 해서 훨씬 더 잘 작업을 해줍니다. 넷째, evaluation입니다. AI가 답을 주면 끝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개입하는 human in the loop 기억하시죠? 지어낸 거짓말인 환각 현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다섯째, iterated. 반복 수정입니다.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얻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나오는 답을 보면서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며 정답을 깎아나가는 반복적인 대화가 핵심입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는 것, 똑똑하지만 융통성 없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것과 같아요. 한번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말투는 좀 부드럽게 해봐,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봐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과정, 이 반복 수정, 이것이 바로 AI를 진짜 내 비서로 만드는 핵심 비법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전문 용어 3총사 꼭 외워두세요. 제로샷, 이거는 아무런 예시 없이 바로 질문하는 것을 말해요. 퓨샷, 이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시를 두세 개 보여주며 눈치를 주는 것. 예시를 주면 훨씬 똑똑하게 답합니다. 다음에 사고의 사슬이라고 해서 chain of thought,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단계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고 유도하는 기술로 이렇게 하면 오답률이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묘들은 책임감 있는 AI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조심해야 써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AI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는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인간의 편견과 차별도 그대로 배워버려요. 구글 강의에서 정말 무겁게 다루는 단어 편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가지게 되는 편견이나 치우침을 뜻해요. 컴퓨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컴퓨터에게 공부하라고 준 인간의 데이터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AI도 똑같이 비뚤어진 시선을 배우게 된 것이죠. 구글에서는 이 편향 때문에 생기는 치명적인 피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Quality of Service. 이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언어 장애가 있는 분, 사투리가 심한 분, 특정 인종 등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아서 특정 사람에게만 AI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피해를 줍니다. 누구는 편하게 쓰는데 누구는 기술에서 소외되는 슬픈 일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표성 피해입니다.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AI가 그대로 복사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인터넷 데이터에 의사 사진은 남자가 많고 간호사 사진은 여자가 많다 보니 AI한테 의사를 그려줘 하면 무조건 남자만 그리고 간호사를 그려줘 하면 여자만 그리는 식으로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더 강화하고 대표해버리는 피해를 줍니다. 세 번째는 할당 피해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무서운 피해인데요. AI가 사람을 평가하고
무언가를 배분할 때 생기는 편향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서류 전형을 심사하는 채용 AI를 만들었는데 과거 10년 동안 합격한 사람들의 데이터, 주로 특정 성별이나 명문대 출신만 학습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능력이 뛰어난 다른 후보자를 단지 과거 데이터에 없던 프로필이라는 이유로 탈락시켜버리는 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피해를 말합니다. 결국 AI를 더 똑똑하고 따뜻하게 만들려면 데이터를 모으는 처음 단계부터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인간인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편향을 감시해야 합니다. AI의 완성은 결국 인간의 책임감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5번째 모듈은 AI 트렌드를 따라가는 방법인데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글 AI 코스의 핵심을 싹 정리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높여줄 로즈의 깜짝 퀴즈가 있답니다. 문제집 푸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시간은 제한이 없으니 편하게 풀어보세요. 정답은 댓글란에 있어요. 자, 구글 AI 에센셜 복습 퀴즈 사지선다형 15개 질문입니다. 질문 1번. AI가 모르는 걸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지어내어 거짓말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텔레파시 2. 환각현상 3. 신기루 현상 4. 도플갱어 질문 2. AI에게 원하는 스타일의 답변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하는 프롬프트 기술은 무엇일까요? 1. 제로샷 2. 원샷 3. 퓨샷 4. half샷 질문 3. AI가 낸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최종 결과 과정에 사람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Human in the roof, Robot in the house, Manpower system, AI 독립만세. 질문 4. AI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텍스트 입력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 패스워드 2. 프롬프트 3. 알고리즘 4. 로그인 질문 5. AI가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해서 그 이후에 최신 정보를 모르는 한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유통기한, 마감 세일, 지식 기준일, 데이터 정전 질문 6. 복잡한 문제를 풀 때 AI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보라고 요청하여 논리적인 답을 얻어내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스피드 퀴즈, 사고 체인 of thought, 브레인스토밍, 기억의 습작. 질문 7. 텍스트나 이미지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칭하여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복사형 AI, 편집형 AI, 생성형 AI, 오락형 AI. 질문 8. 구글 제미나이처럼 대규모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람처럼 글을 쓰고 대화하는 AI 모델을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LLM, WWW, CEO, K-pop. 질문 9.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주고 스스로 규칙을 분석해서 예측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컴퓨터 그래픽, 머신러닝, 사이버네틱스, 디지털 노마드. 질문 10. AI에게 원하는 100점짜리 답을 얻어내기 위해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개선하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메일 마케팅,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 수리. 질문 11. AI에게 예시를 단 하나도 주지 않고 곧바로 질문하여 답을 얻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프롬프트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로샷, 원샷, 프리 패스, 다이렉트 샷. 질문 12.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에 편견이 섞여 있어서 특정 집단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피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스템 다운 피해, 서비스 품질 피해, 요금 폭탄 피해, 업데이트 지연 피해. 질문 13. AI가 사회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학습해서 간호사는 여자, 의사는 남자로 차별하여 표현해버리는 피해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대표성 피해,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저작권 침해 피해. 질문 14.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짧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조건을 조금씩 추가하며 결과물을 점점 더 좋게 고쳐나가는 프롬프트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방통행 방식, 벼락치기 방식, 반복적인 수정, 복사 붙여넣기 방식. 질문 15. 구글 AI 에센셜 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구글 수료증을 정식으로 발급해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교육 전문 사이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네이버, 코세라, 넷플릭스. 문제 다 푸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정답은 댓글란에 있어요. 몇 개 맞추셨는지도 댓글란에 넣어주세요. 혼자 공부하면 어렵고 외롭지만 이렇게 저랑 같이 가시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기다리시던 실제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로 가입하고 자막 켜는 실전 사용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정답 몇 개 맞추셨는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니어 보물창고의 로즈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